안녕하세요. 금의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그 화성시 안녕동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온라인 맵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화성이라는 그 넓은 지역 안에 뭐 장안면, 뭐 팔탈면, 우정읍 이런 지역보다도 이 안녕동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온라인 맵을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 안녕동은 저는 거의 뭐 동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맵에 다 써 있죠. 이 수원이랑 굉장히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그런 뭐 접근성이나 교통성이 좋아서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는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안녕동에도 마찬가지로 공장 부지가 그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온 이 사건도 공장 부지로 경매가 나왔는데요. 제 뒤에 있는 이 전체 면적이 한 1,800평 정도 이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일대에 대략적으로 그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이 평당 한 220에서 2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800평이니까 약 한 40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감정평가 금액도 그 정보지를 보면 최초에 45억으로 그 감정평가를 했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두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22억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지를 보시면 우선 한 가지 정도 그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동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고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이나 유찰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자가 이렇게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이 현재 약 10억 원 정도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지 안을 살펴보시면 지금 컨테이너가 좀 다수 존재합니다. 아마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의 그 법적 그 요건들을 충족해서 지금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실제 그 유치권 그 못 받은 대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지금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그 점유라는 그 노력을 통해서 유치권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유치권이 10억 원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10억 원이 신고되어 있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유찰돼서 45억짜리가 22억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실제로 주장하는 10억 원을 합해도 32억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그 하자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특별한 하자를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토지가 이렇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고지대로 올라가면 이 토지의 모양새가 한눈에 보여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나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이 정도만 올라와도 그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이 직사각형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1,800평짜리 토지입니다. 반듯하고 이 토지 모양새가 예뻐서 건축 설계만 잘 한다면 잔여지가 남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유유부지 없이 정말 이 모든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전방을 보시면 공장 부지가 굉장히 빽빽하게 정말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안녕동은 마찬가지로 그 교통 여건도 좋아서 서울에서도 가까우니까 이 공장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현재 부동산에 조금만 문의해봐도 공장 부지가 더 이상 없어서 희소성이 너무 있으니까 공장 부지에 대해서 그런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두 번이나 유찰된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현수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목적물은 바로 옆에 저 주거단지가 저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이 토지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이 인접성이 굉장히 그 단점으로 미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이런 소음이나 그런 진동 문제로 이 지자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사를 이행할 때도 법적으로 그 기준 안에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서 공사를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도 이 데시벨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65데시벨인가? 그 데시벨을 초과하면 소음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음 데시벨을 초과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입주민 분들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넣는 그 이유가 당연히 본인들 앞마당에 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불쾌하고 너무 피해가 생길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으로서 공사를 못하게 지금 이렇게 뭐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유치권보다도 이런 공장으로서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생각으로 그 지자체 담당 그 주무관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그 민원의 심각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공장으로서는 조금 허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지를 봤을 때 단순히 유치권이라는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이 그 입주민분들을 설득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 진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약서를 받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공장으로 건축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물을 낙찰받을 때는 별도의 그런 출고 전략을 한번 상상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야 할 텐데, 김 PD, 혹시 이 부지가 만약에 다른 용도로 허가가 난다면 어떤 용도로 해야지 여기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뭔가 상생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공장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아, 공장만 아니면 된다. 그치, 일단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것들이 이제 입주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뭐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니까 공장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공장 외의 것들이 되는데, 그러면 김 PD, 카페는 어때? 여기 굉장히 주변에 인구 밀도가 고층 아파트들도 꽤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요즘에 막 큰 대형 카페 같은 거잖아. 뭐 한 1000평 넘게 카페 해가지고 한 300평 정도 건축하고 나머지 한 뭐 700평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또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카페 같은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카페를 하는데 요즘에 그 카페도 공장 컨셉의 카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 주민분들한테는 카페인데 공장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형태로 건축한 다음에 실제로 안에서는 공장을 하는 거야. 아, 농담이고,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탐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인근 입주민분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시도해 보자. 실례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아, 저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여기 앞에 그 땅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가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기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입주민분들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안 하시니까 지금 뭐 소음이랑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뭐 제가 이 부동산을 인수해도 마찬가지로 공장 같은 거 건축한다고 하면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가게 온 지 7년 됐는데요. 네. 7년 그 시점에 네. 주인이 3번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소유자가요. 있는데 네. 그 전부터 네. 그 공장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정도가 네. TV에 나올 만큼, 아, 그 정도예요? 시청 가서 아. 꽹가리 칠 만큼 그 정도입니까?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기가 지금 전전 사람도 못 버티고 나갔네요. 공장을 해보고 싶어서. 아. 왜냐하면 뭐를 할 수 있는 뭐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공장을 좀 해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제가 못하게 뭐 됐어요. 합의가 되는 그 금전으로 지역발전금을 드려도 안 되는, 아마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떠한 경우에도 공장은 그러니까 반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예. 그냥 다들 하나예요. 주택. 그냥 아, 주택은 허가를 네, 해주겠다. 빌라나 빌라 정도나. 다가구나. 네. 여기가 같이 상생해서 그럴 수 있는 같이 곳이면, 어울릴 수 있는. 그거면은 대환영이고 오히려 더 도와줄 건데. 아, 공장이나 지금 창고 공장, 이런 거는 음. 소음이나 그래서 피해가 발생돼. 주민들은 오로지 그냥 아, 주택. 응. 사실은 공장으로서가 가장 활용도가 좋거든요. 서울에서도 가깝고 안녕동은 뭐 비전도 있고 그 동네 지금 공장할 만한 땅이 없어요. 네. 이야기는 해요. 아. 근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죠.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그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방금 그 인터뷰한 그 이웃 주민분의 그 말씀처럼 공장이나 창고로는 정말 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택 부지나 뭐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그 지자체에 접수된 이 공장 부지로서의 그 인허가를 일단 취소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주택이나 뭐 음식점 같은 인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신규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부지는 본인한테 그 알맞은 옷을
그제서 입을 수 있다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이 부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 해당 그 지자체에 다시 그 처음 인허가부터 그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